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구독하고 봐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미스테리 이야기는요, 관련된 이야기를 모은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걸 모두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즉 미스테리라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간혹 미스테리를 보시면서 팩트를 원하시는데요. 유령과 외계인,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에서 제가 모든 걸 팩트를 입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이번 스토리는요, 어쩌면 꼬이고 꼬인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한 해외 무리로부터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1939년이었습니다. 중일 전쟁 당시에 중국 병사들이 몽골 국경을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몽골 지역을 넘고 있던 약 3천여 명의 병사들이 중국의 군 본부와 무전 연락을 마지막으로 취한 후에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정확한 숫자 3,130명의 병사들이 그냥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날랐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일은 정말 미스테리한 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중국군에서는 천여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찾으러 몽골 고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고 알려지는데, 그곳에서는요, 중국 병사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무기와 무전기만이 발견되었고, 단 한 명의 중국 병사의 모습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이 사라졌던 몽골 고원에는 일본군이 와서 여기를 죽였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됐고, 그 외에 다른 군대도 전혀 출현하지 않은 지점이었다고 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중국군 3,000명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은 이곳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17년 터키군과 교전을 벌이던 영국군 300여 명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1996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마을 주민 48명도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 베니싱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가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일부 학자들이 이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이건 사실 괴현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그냥 이걸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해 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베니싱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대량 실종 사건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그들의 주장을 좀 들어볼게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조 니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인체 발화 현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정전기라는 걸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몸이 이제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의 몸에 나오는 강한 정전기 현상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그것이 불을 내면서 없어져 버린다. 불이 내서 몸이 타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인체 발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미스테리 편에서도 그런 사례가 사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이건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군인 3,000명이 인체 발화 현상으로 갑자기 다 사라졌다고요? 일부만이,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현상을 겪는다고 했는데 그 순간 3,000명이 이걸 다 어떻게 겪나요? 게다가 그들이 발화가 됐다고 한들 전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설 외에 또 다른 어떤 가설이 있을까요? 두 번째 가설은요, 외계인 연구가인 티모시 굿이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주장을 하길, 이렇게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은 외계인들의 납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죠. 이 행성에는요, 지구를 감시하는 외계인들의 비밀 기지가 있고,
이들은 지구를 정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UFO를 타고 와서 지구 곳곳에 출현해서 지구인들을 납치한 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저희가 들었던 다른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많이 보통 주장이 되고 있죠. 티모시의 이 외계인 납치설은요,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를 내놓지 못했죠. 그가 저서에서 얘기한 것들이라고는 UFO의 발견, 그리고 외계인을 봤다는 사람들의 몽타주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주장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은 계속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럴싸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아더 뉴만. 그가 사람들이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는데요. 그는 1970년대에 실시했던 미 국방성의 공간 이동 기술에 관한 극비 사실을 폭로합니다. 일명 프로젝트 페가수스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순간 이동의 실험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 국방성의 물리학자들과 또 군인들이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에다가 비밀기지를 만들어두고 그곳에서 다른 차원으로 순간 이동하는 어떤 포털을 개발해서 은밀하게 실험해오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아더 뉴만 같은 경우는 나도 이 프로젝트에 동원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때 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정보국 요원 몇 명도 이 실험 요원으로 양성이 되었고 실제 자신도 공간 이동을 하면서 기지를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페가수스 연구라는 건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한 항공회사와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연계해서 미국 국방성의 어떤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상당히 자세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토요 미스테리 때 예전에 한번 다뤘던, 그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했는데, 공간이동 실험 필라델피아 실험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 페가수스는 필라델피아 실험이 다시 부활한 거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필라델피아 실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1943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해군이 어마어마한 이 물리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순간이동 실험을 했다라고 알려진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실험이 당시에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이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단했던 실험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 배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공간으로 올리는 실험이었다고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실험을 교묘하게 다시 프로젝트 페가서스란 이름으로 연결시켜서 미국은 시공간 이동 실험을 계속 진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무수하게 랜덤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증발되어 버렸다라는 주장이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완전 근거 없는 얘기다, 이거는 우리는 프로젝트 페가서스가 없다 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게 쉽게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실명까지 밝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앤드류 바시아고는 과거에 소위 DARPA, 그러니까 국방첨단연구계획청, 그리고 CIA를 포함한 미 정보기관, 그리고 국방성에 의해 추진된 1급 비밀 프로젝트에 자신이 참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화성에서의 삶과 숨겨진 역사, 그리고 일명 페가수스 프로젝트라고 불린다고 해요.
갑자기 페가수스 프로젝트와 화성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는 자신이 1969년과 72년 사이에 그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통해 화성 기지를 방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미 화성 간 지구 간의 이동 장치가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이 화성으로 이동을 해서 주어진 일을 수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는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켰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성에 있는 미국 기지에 비밀리에 이동해서 화성의 생명체와 지적 생명체와 만난 적도 있다고 책에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지구에서 이렇게 화성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1968년부터 73년까지 프로젝트 페가수스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 또 1980년부터 83년까지 원격 순간 이동 프로그램인 점프룸에 연계된 프로젝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가 말하고 있는 사실 많은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혹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어떤 내용들을 또 폭로했느냐? 앤드류 바시아고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국방성에 발탁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이 시공간 이동 장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엘세군도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이동 장치가 테슬라에 기반한 원격 이동기를 통해 시공 속에 열려진 터널로 원격 이동이 가능했다고 해요. 저에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훈련이 1981년 끝이 났고 화성 여행에 대비한 교육을 받은 CIA 요원 커트니가 화성으로 원격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커트니가 이 어떤 시공간, 무슨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공간 이동기를 통해서 지구에선 사라졌을 수 있지만 그가 화성에 도착했다는 건 어떻게 아나요? 갑자기 드는 질문이었네요. 뭐 어쨌든 이 실험 참가자들 도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장소로 이동돼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앤드류 바시아고는요, 화성 생명체들에 대한 자신의 논문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화성에는 생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012년 6월 엑소 유니버시티 세미나에 참석한 이 맨디즈라는 사람도 앤드류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고 증언합니다. 맨디즈가 뭐한 사람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닉슨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고 점프룸이라는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원인을 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뭔가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50명이 그 악인에 뭐 참여를 했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프로젝트는 있었어요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다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폭로를 모두 허풍이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 2004년 4월 또 다른 폭로가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에 엑소 뉴스 TV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방영이 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캡틴 K씨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약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 들려준 이야기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길 내가 예전에 소속되었던 곳은 지구방위군이라는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17살의 나이에 미국 해병대에 입대를 해서 스페셜 섹션이라고 불리는 아주 비밀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지구방위군이란 직무에 채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지구방위군이 운영하는 우주전함에 3년 정도 탑승했다고 하고 그가 주는 정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전함의 길이가 157피트, 폭 450피트로 V자형이었는데요. 약 1000명 정도의 전투원이 탑승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 지구방위대들은요, 우주 전투기와 폭격기 탑승 훈련을 받고 나서 이 화성 수비대로 다시 배속이 되었다고 하죠. 이 지구방위군에는 미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화성에 간 걸까요? 그들의 임무는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화성에 어떤 그 식민지가 있는데 에어비스 프라임이라는 분화구 쪽에 그게 자리하고 있다고까지 아주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살기에 이토록 많은 군인을 보내야 했을까요? 다른 주장을 보면 사실 미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과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일부 운용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화성 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구인은 아니고 이 중에 상당수는 화성에서의 생명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화성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스타게이트, 영화에서만 듣던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그리고 상당히 그게 안정적일 만큼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앤드류 그리고 캡틴 K,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그럴싸하게도 들립니다. 하지만 전 믿지 않습니다. 미스테리라는 게 참 들을 땐 신기하고 재밌지만 누군가의 드넓은 상상력 속에 나온 이야기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로만 들으셨으면 합니다. 토요미스테리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